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call.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뽑았던 주제가 뭐냐면요,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서 뽑아왔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혼도 되게 많이 증가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흠이었지만은 지금은 서로가 맞지 않고 행복을 찾는 것도 권리이고 그것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 분할 소송들이 배분만 하면 되지 않냐,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또 특수한 케이스들도 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일궈낸 재산이 있고 노력과 의지에 상관없이 받은 뭐 상속된 재산이 있다. 그러면 상속된 재산은 배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분한테, 이거 그러면 상속받은 거 배분하는 거야 맞는 거요? 그거는 배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넌 틀렸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틀린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 그분의 자기 재산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 경우에 재산들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소송을 좀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또 생각하시고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좀. 아까 그러셨잖아요. 직원이 상속받은 거 나눠야 돼 그랬을 땐 그거 나누면 안 되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나 봐요. 근데 만약 거꾸로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그러면 5년 전에 받았는데 같이 와이프랑 같이 썼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할 때는 그럼 그 상속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야. 그럼 내가 결혼할 때 내가 그럼 우리 부모님께서 나한테 집을 한 채 사줬어요. 그러면 그거 내가 특유 재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내 재산인데 내 재산 내 집에서도 잘 살았는데 이혼할 때 왜 나눠달라 그래요? 이걸 잘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상담 오신 분한테도 얘기했는데 저는 항상 변두리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주류가 아니라 아류. 그런 것도 있는데 아빠 이거 만약에 그 미국이 멕시코랑 관계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부부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목은 뭐냐면 배우자 특유재산에 포함한 기여도. 배우자 특유재산에 포함된 기여도가 몇 퍼센트냐 40%를 인정받은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40%나 되더라. 그 돈까지 받았다. 이거만 보면 특유재산?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도 40%를 줘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걸 왜 이렇게 인정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기여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부부가 한때는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를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때 2000년도 초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30%, 40%를 주면 40%까지 줘야 되는 전업주부가 돈을 남자가 벌었는데 이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를 거의 전업주부라고 해도 45% 정도를 줘요. 거의 반반에 육박하게 준다는 거예요. 인권 향상도 일어났고 일에 대한 인정, 가사일도 인정을 크게 받게 되는. 그렇죠. 옛날에는 여자가 가사노동하는 게 집에서 뭐 허드렛 일 하면서 말이야 남편이 돈 벌어오면 그거 갖고 이렇게 막말하고 하던 시대가 있었죠. 유교 보이시죠? 유교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오늘 오신 분한테도 그랬는데 그런 사고 자체도 큰일 나는 건데 대신 여자들의 가사노동을 한 경우에는 거의 50% 육박해 준다. 가사노동도 노동이에요. 똑같이 직장 다니는 것 같다. 그게 왜 그러냐? 법원은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부부 공동체라는 걸 굉장히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테두리고 사회라고 봐요. 작은 사회.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체가 깨지면 결국은 우리는 가족 체계가 깨지고 질서도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사회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중요시 여겨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한때 내가 사업을 잘했어. 그리고 막 돈도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몰디브도 가고 미국도 가고 좋은 명품도 사주고 좋은 집도 가고 호텔에 갔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우리 남편 최고였어.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날렸네.
전세 사기를 당했던 그 전세 사기들 동정받을 만하지만 잘 벌다가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홀딱 망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바로 먼저 전화 오는 게 이혼 소송하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물어봐.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공동재산이거나 자기 모아둔 재산이 있을 내 재산을 내가 물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요. 이혼하면 안 물어줘도 되나요? 어떤 분들은 가장이혼이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도 이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나이든 남편이든 와이프든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생산성이 떨어져 버려서 돈도 없고 빚만 진 남자가 갑자기 여자가 무능력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답답하고 그걸 왜 멍청하게 그렇게 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T라 그런지 F라 그런지를 걸 떠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그동안 힘들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고생했는데 잘못했겠지. 그놈들이 나쁜 놈이지. 우리 같이 살자. 다 내 돈 있으니까 같이 새롭게 꾸려가면 돼. 라고 해야 되느냐? 네. 거봐라. 내가 옛날부터 그랬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돈 있다고 건방 떨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업하라 그랬지. 자꾸 딴짓하고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됐지. 네 책임이잖아. 네가 책임져. 이게 맞는 거자는 거야. 그랬을 때 법원은 어떻게 보느냐? 아까처럼 법원은 T로 보지 않는다. 가정법원에서는 F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동정해주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와이프가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야. 설령 다른 사람은 아이고 이런 멍청하게 라고 얘기할 때라도 여보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모를게. 그리고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내가 다시 일어서 보자. 같이 해보자. 이걸 이상적인 부부로 본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속받은 재산이든 내가 시집 올 때 아니면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랑 결혼할 때 갖고 온 재산도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거를 같이 보존했잖냐는 거야. 같이 사기당하지 않고 같이 탕진하지 않고 했으면 다 나눠. 이게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사례로 보시면 쉬워요. 특유재산도 그 사례에 포함이 네네네. 같이 이룬 거에 대한 또 포함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 한번 볼까요? 원고가 아내예요. 이건 희한하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면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소송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대예요. 남편이 저한테 소송을 했어요. 아, 좀 네. 특이한 사례네.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법률상 혼인신고를 했는데 17년 차예요. 애들도 있어 한 명이. 근데 나중에 성격 차이 때문에 이제 그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때 사실은 남편이 나중에 퇴직할 때쯤 됐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제 돈벌이도 별로 없었을 때. 근데 처가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나서 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을 때 상속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혼하기 직전에 몇 년도 안 돼서 사이도 이제 뜨겁게 사랑할 때가 아니라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딴 생각이 나잖아. 그렇죠. 그때 특유재산이니까 여자 쪽에서는 야 이거 나 못 줘. 그리고 이혼해라고 들어온 거예요. 여자가 먼저 소송을 했어요 남편한테. 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온 거야. 내가 이 결혼 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나름대로 나도 옛날에 한때는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사랑하고 뜨거웠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돈 이제 못 벌고 늙었다고 이제 이혼 소송 하자는데 생산성이 너무 억울하다. 떨어졌어. 근데 와이프가 재산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래요?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이념으로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반소 제기합시다. 반소가 뭐냐면 거꾸로 재산 분할해달라고 반소 제기합시다. 여기에 원래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쪽에서 반소로 반대 소송으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이거 이혼하자 위자료 내놔. 여자 쪽에서 남편한테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쪽에 좋아 이혼해 대신 재산 분할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소송이 갔는데 결국은 위자료 일부 만약에 인정해주고 남편이 결혼 생활하면서 잘못한 부분 일부 인정해주고 대신 이혼은 해라. 이 위자료 일부 줘라. 대신 재산 분할로 40% 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았네. 아니 혹 들어갔다가 혹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 주장하는 거 보세요.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재산 받은 18억 상당의 토지를 받았다. 이거는 내 거다. 부모님이 나한테 직접 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 제외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한 거는 10%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 그래서 1억 원도 못 준다라고 했어.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아,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엄마한테 상속받았지만 그 배우자가 내가 만약에 탕진했거나 내가 다 먹고 썼거나 둘이서 뭐 했다면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래도 얌전하게 잘 살지 않았어. 그리고 이거는 갖다가 재산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여태까지 근로소득 벌어서 갖다 줬잖아. 그러면 그것도 나눠줘야지 라고 해서 50%는 줘야죠 라고 했어요 얘가. 근데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이혼한다.
위자료는 얼마나 1,000만 원 줘라. 아까 남편이 결혼 생활하면서 와이프한테 이제 힘들게 하고 좀 욕하고 뭐 했던 거. 밑에 거 문제 봐버렸어. 근데 밑에서는 나머지 건 다 기각하고 2억 2천만 원 줘라.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40%예요. 받은 재단 평가했을 때 아마 이 원고 배우면서 욕 엄청 먹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1,000만 원을 받고 6억 2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하라, 이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남편분 이거 이혼하셔야 되겠네. 제가 수임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그 위자료 내놓으라고 소송했다가 갑자기 반소가 들어와가지고 재산분할. 6억 2천만 재산분할. 그래, 그 이거네요. 그냥 그래 나 1,000만 원 위자료 어떻게 해줄게. 근데 네네. 이제 재산 분할 이걸로 내가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와 엄청나게. 그래서 이분이 결국 항소하셨어요. 여자분께서 항소하셔가지고 사실은 재판이 이제 항소심 재판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근데 깎였어. 40%에서 30%로 깎였어요. 그래서 4억 얼마를 재산 분할해주라고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판사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기여도를 다시 따져보고 그리고 이게 언제 특유재산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여자 쪽에서도 이제 열심히 또 다퉜어요. 여러 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좀 깎여가지고 남편분은 뭐 충분히 만족하시고 소송이 종료가 됐는데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저도 뭐 이혼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이혼의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네네네. 요거는 좀 사람들이 모르겠다 싶어서 네, 맞아요. 그냥 한번 사실 삼아봤어요. 부동산 쿨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산이에요. 재산도 이게. 재산죠. 자산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부동산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상속받는 것도 다 부동산이죠. 사실 맞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 마치 투자하고 땅 사고 팔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동산 속에 살아요. 부동산. 부동산 위에 살고 부동산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이 거의 삶이야, 삶. 근데 이걸 그래 잘해야 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참 재밌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좀 아픈 사례이고 반대쪽에서는 정말 슬픈 사례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참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재산을 부부 공동으로 해놓으셨나요? 공동으로 해놨어요. 아, 예. 그렇구나.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유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적인 부분에도 유리한 네.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